네, 다음은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또 증권 통해 올라온 종목 진단하는 시간입니다. 네, 첫 종목은요, 화장빨 인생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. 경남제약이고요. 9,400원에 매수하셔서 100%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. 오늘장 경남제약 0.86% 소폭 오르면서 9,3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지금 매수가 부근인데 살짝 손실 중에 있으시네요. 레모나로도 유명한 이 경남제약, 최근에 중국 기업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. 경남제약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 제시해 주시죠. 경남제약 주가가 급등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겠죠.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근데 다만 중국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전에 차트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모아간 전략이거든요. 그동안에 따박따박 모아간 전략, 과거에 모았던 세력들이 요때 거래량 터트리면서 좀 빠져나오는 흔적이 보이죠. 보시게 되면 요때입니다. 요때. 줄 보이실 겁니다. 요때 상한가 거래량보다 2배가 터졌습니다. 이런 차트가 좀 조심해야 될 차트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2~3배 이상 실리면서 음봉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조심해야 될 구간. 지금은 주가가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다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밀린 이후에 21선 부근에서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8,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고생 좀 하셔야겠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에서는 매도 관점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증권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. 예나 아빠님이 남겨주셨습니다. 연우입니다. 34,500원에 매수하셨고 20% 비중 두고 있습니다. 네, 연우 오늘장 4.9% 떨어지면서 36,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네,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시네요.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, 연우. 오늘 시가 대비 빠지면서 좀 음봉을 띄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연우는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연우도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.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회사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. 예,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아마 지금 고평가 논란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은 좀 자세히 볼게요. 상장기업 분수 보시게 되면 올해 이 회사가 예측하고 있는 당기순이익 141억 원을 달성하게 되면 작년 대비했을 때 50% 실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. 그렇게 달성한다고 해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PE가 34배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. 달성을 했을 때 말이죠.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 이번 4분기 때 36억 원 이상 더 나와서 50억 원, 70억 원 나온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주가는 오히려 고평가 논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튜브용 용기, 건변용 용기 제작하는 어떤 제조업체가 PER 30몇 배까지 받는다는 게 조금 저는 고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은 어떤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종합 차트를 볼게요. 이게 지금 21선, 요즘에는 주가가 21선이 이제 그 주가의 어떤 마지노선으로 놓고 본다 한다면은 항상 21선을 좀 살짝 깼다가 사람들 심리적으로 많이 긴장하게 만든 다음에 21선을 장중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21선을 완전히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 종목이 더 들고 가시려고 한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내일 한번 주가가 더 밀린 다음에 그 다음 밀린 다음에 주가가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21선을 지지선으로 보지 않고 저항선이 돼서 21선 맞고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상태로 주가가 크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.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나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4분기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이거를 저평가로 볼 것인지 고평가로 볼 것인지 판단하신 이후에 나머지 물량을 더 들고 가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네요. 뉴트리 바이오텍입니다. 48,800원에 매수하셔서 20% 비중 두고 있습니다.
뉴트리바이오텍 오늘장 강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. 11.06% 상승하면서 52,2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. 이 종목 역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. 지난달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. 현재 수익권에 있으신데 언제쯤 좀 계속 들고 가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너무 주식을 참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 아마 수익 많이 나셔서 자랑하려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. 제가 축하드립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좋은데 뭐 굳이 매도 칠 필요 있겠습니까? 어디까지 한번 올라가 보나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뭐 10%, 20% 밀린다고 하더라도 워낙 수익이 많이 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그냥 쭉 한번 들고 가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회사 자체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회사예요.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건강기능식품인가요? 그죠? 특히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특히 3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. 3분기 실적이 30억이 나왔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작년 1년치 실적을 한 분기에 다 한 거죠. 예. 이런 종목들이 안 가면 어떤 종목이 가겠습니까? 너무 잘 잡은 종목인 것 같고요. 이 종목은 한번 어디까지 수익 나는지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증권통에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. 바른손 E&A입니다. 4,420원에 매수하셨고 25% 비중 두고 있습니다. 오늘장 바른손 E&A 2.88% 상승하면서 2,32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네, 이건 지금 관리 종목인데요. 매수하신 후에 계속 주가가 밀렸습니다. 바른손 E&A 이거 손절이 나을까요? 아니면 계속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? 이거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게 된 이유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기대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런 종목도 조심하셔야 되고요.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런 종목들 매수하시게 되면은 항상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통상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 나온다고 한다면 21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맞고 떨어져야 될 정상인데 요거는 21선도 지금까지도 못 올라오고 11선에서 계속 막혀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만약 4분기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. 4분기 실적 나와봐야 아는 것 같고 2014년도 재작년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적자 240억 원이었고 올해도 한 분기도 흑자를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충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는 적자가 예상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? 재작년 240억 원보다는 적자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까? 결국은 적자인데, 그죠? 그래서 본 종목은 좀 반등 나온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 매도를 치셔가지고 다른 종목에 한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실적 안 좋은 종목들 기대감 가지고 사시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부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들고 가셔도 좋겠지만은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바른손 E&A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웬열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네요. 차바이오텍입니다. 14,800원에 매수하셔서 20% 비중 두고 있습니다. 차바이오텍 오늘장에서 2.76% 밀리면서 14,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네, 현재 손실권에 있으신데요. 지난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 띄고 있는데요. 차바이오텍 진단해 주시죠. 이거 뭐 하도 게시판에 자주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설명 많이 들었던 종목이라서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. 그냥 딱 가격 놓고 봤을 때 구간은 13,000원, 15,000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익 매매 하시면서 흐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고 회사 자체는 워낙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2년, 3년 이상 지나면 이 주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급등이 나오겠죠. 하지만 지금 당장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5,000원 매도, 13,000원 매수 이렇게 전략 짜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
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증권통에서 남겨주셨는데요. IS 동서입니다. 네, IS 동서 오늘 장에서 0.91% 떨어지면서 38,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. 이분은 IS 동서를 64,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40%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. 좀 손실이 크신 것 같은데 작년에 매수하시고 계속 주가가 밀린 것 같아요. 손실이 꽤 크고 좀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? 상당히 지금 심려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, 자, 봐드리겠습니다.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처음에 샀을 때 6만 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주가가 한번 급락한 다음에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, 반등 나올 때 아마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. 하지만 주가는 계속 꾸준하게 더 밀렸죠. 그러면 결국 이런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실적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재무제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주가가 사실 밀릴 이유가 없는데 왜 밀렸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. 뭔가 뉴스상에 어떤 이슈가 있었겠죠. 이런 뭐 대주주가 매도를 쳤다든지 아니면은 뭐 검찰 조사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? 그러니까 그건 뒤로 돌아다 봐야겠지만은 단기 순이익 재작년에 500억 나왔는데 올해 1000억 예상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매출 증가거든요. 그러면 PER 9배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. 주가가 상당히 싸도 너무너무 싸 보이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건자재 업종이라고 봐야겠죠. 건자재 업종들 다시 한번 주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는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히 주가가 싸니까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손실 크게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35,000원 정도 수준에서 4만 원 정도 수준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.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증권통에서 남겨주셨는데요. 사랑스러운 그대님이 남겨주셨습니다. 인바디고요. 55,800원에 매수하셔서 25% 비중 두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장 인바디 7.45% 하락을 하면서 53,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최근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장대 음봉을 그렸습니다. 7% 넘게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인바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인바디 진짜 사랑스러운 그대인 것 같습니다. 이 종목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. 이렇게 좋은 종목이 안 올라가면 어떤 종목이 다시 올라가겠습니까? 지금 특히나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아가서 차익 실현 때문에 밀렸던 종목도 다 밀릴 때 작년 12월까지 좀 밀리다가 갑자기 이제 또 11월 이후부터는 상당히 급등 나오면서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은 간다를 여심없이 보여준 종목이죠. 저도 참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인바디 우려하실 거 없어요. 지금 뉴스 나온 것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빠진 이유도 없고 4분기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수급을 한번 봐드릴까요? 왜 이렇게 빠졌는지.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털었네요. 수급은 좀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. 보통 통상 외국인이 많이 팔고 개인이 산다고 하면은 수급 악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꺼번에 많이 턴 게 결국은 주가가 빠졌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. 하지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5만원 초반 구간까지 한번 밀릴 수는 있겠죠. 큰 세력에서 매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만 1,000원 정도 수준 된다고 한다면 또 과감하게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본 종목은 상당히 실적 좋고 흐름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증권통에서 LG전자 지금 남겨주셨습니다. 68,000원에 매수하셨고요. 40% 비중 두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LG전자 2.7% 상승하면서 57,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지금 사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요. 이 가격이면은 한 2014년에 사신 것 같습니다. 꽤 오래되셨는데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지금 매수가가 68,000원입니다. 좀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?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. 위에 이평선도 없는 상황이고
수급도 국내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6만 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오다가 한번 뭐 조정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. 실적도 다이나믹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과거 실적 대비했을 때는 나쁘지 않게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, 네, 다만 스마트폰에서 상당히 부재한 실적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LG전자는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, 이런 반발 매수세가 좀 있어 보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비중 자체는 조금 더 한 6만 원 정도 부근에서 살짝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단기 흐름 좋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많은 종목들 진단을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오늘 강재원 과장의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. 연초부터 시장 흐름이 계속 안 좋았죠. 이러한 시장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시장 대응 어떻게 좀 갖고 계신가요? 당장 뭐 주가가 올라올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회복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. 사실 1월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야 정상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재미없는 장이 조금 연출될 것 같고,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밀리거나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이런 부분도 없을 것 같고, 상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7개월 이상 주가가 오랜 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시그널들이 좋은 방향으로 돌아선다, 중국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매수력이 많아서 그 이후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어느 정도 매도 하락이 할 때마다 최대한 적게 길게 나누어서 매수를 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 싶으면 짧게 매도하지 마시고, 통상 1월, 2월, 3월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뭐 10% 20% 났다고 차익 실현하지 말고요. 상반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4월 중순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. 그래서 수익을 좀 상당히 오랜 기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새해에는 상당히 그런 중장기적 보유 관점으로 해서 좀 대박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강재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강재원 과장이 제시한 이 투자 전략도 함께 참고를 하면서 또 연초에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혼자 매매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신 분들, 그런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포트폴리오를 맡겨주시면 됩니다. 02-2128-3388로 전화 주셔서 포트폴리오를 진단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.